네, 챕터 3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자바는 정말로 재밌는 언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책에서 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주입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정말 막 자바를 재밌을 거라고 막 기대를 많이 드렸는데 조금 지금 하는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자바의 매력에 빠지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냥 자바는 좋은 언어예요. 예, 제가 뭐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려니까 또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좀 또 싱거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책 약간 한 중반 정도 들어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자바의 매력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냥 이 책 한 권에 자바의 매력을 사실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바라는 게 좀 다른 언어와 달리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들도 많이 담고 있고요. 언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웹 베이스로 아니면 네트워크 베이스로 아니면 뭐 모바일 시스템 베이스로도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를 할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 이 책은 이제 그렇게 다양한 영역을 공부를 돕기 위한 이제 J2SE 기반의 기본서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으로 넘어가시면 자바가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바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내가 어차피 공부하실 거라 그러면 좀 하루라도 빨리 친해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친해지기에 매력 있는 녀석이니까 좀 열심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자료형의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환, 제가 이걸 변환을 별도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변환을 너무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변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코드 보면서 제가 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분명히 정수는 무조건 인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른쪽에는 인트이고 왼쪽에는 쇼트니까 4바이트 데이터를 2바이트 변수에 저장한다?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이라는 이 상수를 쇼트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이트, 쇼트형 상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바이트형 상수, 쇼트형 상수가 아니죠. 상수죠. 예. 상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변수에 값 저장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할 거예요. 자,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다행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초기화에 대해서만입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쇼트형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작은 정수를 쓰시잖아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쇼트로 인식이 되어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저장이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지만 최소한 쇼트형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인트형 상수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쇼트 아니면 바이트형 변수에 저장할 때 필요에 따라서 쇼트가 되기도 하고 바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예,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얘가 아무리 값이 크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롱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롱이 되려면 무조건 L을 붙여줘야 됩니다. 예, 그거 별도로 조금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은 num1과 num2를 저장을 하고 이제 덧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10 더하기 20은 30이니까 바로 30이 들어온다라고 우리는 딱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덧셈 연산을 CPU가 진행해 준단 말이죠. 자, 근데 이 10이 저장되어 있는 num1은 2바이트 쇼트고 얘도 2바이트 쇼트입니다. 쇼트형 데이터의 연산이 CPU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4바이트 데이터로 각각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num1이 4바이트로, 자, 다음에 num2도 4바이트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뀐 다음에 덧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덧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바이트 데이터 두 개 가지고 더하니까 연산 결과도 당연히 4바이트 인트형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2 더하기 6 하면 8이 나오잖아요. 다 4바이트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4바이트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저장할 대상은 지금 뭐냐면은 쇼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2바이트로 축소가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자료형이 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연산 과정에서. 앞에서 제가 한 차례 좀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형 변환이 의미하는 것, 자료형의 변환.
보통 우리가 자료형의 변환, 이걸 갖다 형의 변환 혹은 형변환이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형변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좀 얘기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쇼트 데이터가 인트로 변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앞에 0이 다 붙는다. 예,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쇼트형 데이터로 10은 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2바이트를 갖다 다 0으로 채워버리면 인트형 정수 1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도 쇼트형 데이터로 표현된 20의 앞에 0 다 붙여주면은 인트형 정수 20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형변환이라는 것은 뭔가 0을 갖다가 채워주거나 0을 빼주거나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표현 방법을 갖다가 완전히 달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트형 정수 1이 있어요. 근데 얘는 경우에 따라서 플로트형 실수 1.0으로 변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것도 뭐 내가 직접 바꾸지 않아도 연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변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 과정에서 내가 이게 자동으로 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정수로 표현됐던 1을 갖다가 플로트형 실수 표현하는 법 1.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면 얘는 여러분들 눈에 바로 들어올 겁니다. 얘는 1이에요. 맞습니다. 얘가 MSB가 0이고 1이니까 1입니다. 근데 얘가 실수로 표현했을 때의 1, 다시 말해서 1.0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죠. 우리가 그냥 딱 봐서 실수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실수 표현에서 사용되는 지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봐서 얘가 얼마다, 이거는 초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이거는 정말 이거 할 수 있으면 달인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계층이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도 형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 방법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꾼다는 뜻입니다. 인트형 정수 1이 실수형 정수 1.0으로 바뀔 때는 이렇게 형변환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형변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인트형 데이터가 더블로 바뀐다. 그러면 인트형 숫자 3이 더블형 숫자 3.0의 표현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형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트형 기준으로 표현되었던 데이터를 더블형 아니면 쇼트형, 뭐 플로트형, 이렇게 다른 자료형의 표현 방법을 기준으로 달리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셔야지 어떤 그 정수와 실수 사이의 형변환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숫자 채워지는 것이 형변환이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형변환이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산 과정에 있어서 CPU는 사실 또 제가 앞에서는 4바이트 뭐 인트형으로 다 정수 같은 경우에는 형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랑은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자, CPU는 뭐 인트형 데이터 2 더하기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2.0, 이걸 연산을 못합니다. CPU는. 자, 2.0은 더블이죠. 얘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0을 써주면 무조건 점이 들어가면 얘는 실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2는 정수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2 더하기 2.0은 4다 바로 계산해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CPU는 계산을 안 하죠.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얼마냐면 1이죠. 예, 양의 정수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입니다. 그러면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해라라고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1과 0을 더해서 1, 0, 1은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0, 이렇게 해서 얘가 3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CPU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CPU를 단순하게 만들어 놨죠. 자, 근데 어떠한 연산은 불가능하냐면, 이러한 연산은 불가능하도록 CPU가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양의 정수 1입니다. 얘는 얼마냐면은 양의 실수 1.0입니다. 자,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 좀 더 할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예,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마찬가지입니다. CPU도 이러한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원체 똑똑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도 가능하도록 CPU 자체를 갖다가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 더하기 1.0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CPU는 커지고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CPU의 성능은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CPU는 단순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단순 연산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컴퓨팅 환경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CPU는 정해진 것만 시키고 훨씬 복잡한 거, 하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처리를 해주자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처리해주자. 이게 뭡니까? 뭐
서로 다른, 즉 1.0 더하기 1을 요구를 했을 때 자료형이 다르잖아요. 자료형을 일치시켜주는 것은 소프트웨어, 즉 자바가 처리하게끔 해주자라는 것이 오늘날의 컴퓨팅 환경 패러다임이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기까지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그러니까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델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CPU는 뭐 인트형 데이터의 연산만 고속으로 처리를 가능하고 인트가 아닌 다른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으로 형변화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식을 했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실수 같은 경우에도 다 인트로 바뀌느냐? 아니죠. 실수는 실수만의 별도 연산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수는 인트형 연산과 달리 연산이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오랜만에 하는 얘기긴 하지만 뭐 코프로세서라고 해서 실수 연산만 고속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CPU의 별도 장치가 마련이 돼 있을 만큼 사실 실수의 연산은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것이 좋기는 하죠. 하지만 안 쓸 수 없는 것이 또 실수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일단 CPU에게는 약속된, 그러니까 뭐 그 동일한 두 개의 피연산자를 전달을 해서 덧셈을 갖다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덧셈을 하는 데 있어서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이 다르면 일치시켜야 되죠. 자, 일치시키는 기준을 이렇게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형변환의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트형 데이터와 플로트형 데이터 간에 덧셈을 한다. 그러면 인트보다 플로트가 지금 앞서는 겁니다. 자, 가장 앞서는 건 더블이에요. 그러면 인트형 데이터를 플로트형으로 변환해서 연산을 한다. 라는 것이 바로 형변환 규칙입니다. 그냥 형변환 규칙도 아니고 자동 형변환 규칙이에요. 그러면 자동 형변환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몇 개 써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5F 얘는 플로트입니다. 더하기 11을 하려고 해요. 그럼 12는 인트형 상수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피연산자의 자료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CPU는 연산을 못합니다. 뭐 실수면 실수, 정수면 정수 하나로 다 일치를 시켜줘야 되고 정수라 하더라도 두 개의 바이트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5F 플러스 10인데 그러면 인트를 플로트로 바꿀 것이냐 플로트를 인트로 바꿀 것이냐 이제 혼란스럽죠. 자, 근데 혼란스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이렇게 규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인트가 플로트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따라서 12가 12.0 그 다음에 그냥 12.0 하면 더블이니까 F로 형변환이 되어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바꾸는 것까지는 자바가 해주지만 바꿔서 이제 이걸 실제로 연산하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산은 CPU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따라서 CPU는 뭐 실제로 형변환이 이루어졌는지 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몰라요. 그냥 3.5와 12.0을 더할 뿐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형 변환의 규칙은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지금 만들어진 거냐면은 값의 표현 범위를 근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값의 표현 범위, 즉 더블이 제일 그 표현할 수 있는 값의 그 범위가 넓죠. 뭐 얘는 지수승으로 표현이 되니까. 자, 플로트는 그보다 작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이 비록 8바이트고 플로트가 4바이트지만 얘는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오차를 내포합니다. 오차를 내포함으로 인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엄청 넓어요. 예, 물론 뜨문뜨문 표현을 하면서 오차를 표현을 하긴 하지만 오차를 내포하고 있지만 엄청 넓습니다. 자, 따라서 오차를 표현하고 있지만 넓기 때문에 롱보다 플로트가 앞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여러분들 그냥 대략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트보다 롱이 당연히 앞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자동으로 그렇게 연산할 때는 형변환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에는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명시적 형변환 방법이 너무 간단하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넘1이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넘1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얘를 갖다가 지금 인트형으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변환해서 내가 넘2에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변환돼 가지고 그냥 넘2에 싹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넘1을 인트형으로 형변환해서 형변환한 그 값을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고, 자, 변환했다라는 것은 변환해서 메모리 공간에 표현이 됐다라는 것이죠. 변환된 다음에 그 값이 이제 넘2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넘3가 무엇이든 간에 얘가 롱형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롱형 8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값이 다시 넘2에 복사되어서 저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 변환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넘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롱형입니다. 자, 롱형을 갖다가
인트형으로 형변환하고 있죠. 8바이트 데이터를 4바이트로 데이터로 형변환할 때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형변환 왜 하는가?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자동형 변환의 규칙에 위배되지만 변환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2.4 곱하기 3을 해야 된다. 근데 뭐 이게 물건 가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 원 단위 이하는 그냥 삭제한다. 물건 지금 3개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 단위 이하는 뭐 삭제한다라는 어떤 뭐 그런 그 기준이 이 가게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뭐 1,000원짜리인데 아니 이게 뭐 150원짜리인데 얘를 갖다가 뭐 0.3% 할인해 준다 뭐 이렇게 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면 점 얼마 나오잖아요. 이거 다 잘라버릴 때에는 얘를 갖다가 2.4 곱하기 3 하면은 7.2가 나오니까는 안 되죠. 이거 자르고 곱하면 6이니까 자르고 곱했을 때와 자르지 않고 곱했을 때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실생활에서도 실제로 원 단위 미만 삭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연산 이전에 이 플로트 또는 더블로 표현되는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인트형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양한 사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 자동 형변환이 사실은 여러 상황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동 형변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갖다 그 형변환이라는 것이 사실 좀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실수로 형변환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의 형변환은 내가 의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 형변환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그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5 더하기 10이다. 그럼 얘는 더블이고 얘는 인트니까 인트가 더블로 형변환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냥 둬도 형변환이 이루어지지만 이거 누군가 보면 이 사람 뭔가 좀 잘못해 놓은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피현 사연자의 자료이 다르니까 이거 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표현을 명확히 하려면 1.5 플러스 더블 해서 10을 갖다가 형변환한 이렇게 문장을 써 놓으면 누군가가 잘못해서 10을 갖다가 1.5와 더한다라고 오해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자동 형변환의 발생 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케이스 1에 해당한다면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챕터 3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